근데 이제 우리 그렇게 좋아하던 선생님이 이제 투병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 충격이 되게 많았을 것 같고, 특히 뭐 저는 그 선생님 이제 연결식장에서 탁 선생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왜냐면 왜냐면 난 그냥 이렇게 자꾸 봤는데 그 구석에서 계속 그 슬픔을 주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혹시 제가 뭐라고 했는데 기억나요? 이제 안 나는데. 가서 얘기를 했어. 그러셨나요? 네, 탁 선생. 뭐라 그러셨죠? 아니 보기에도 너무 가슴이 아픈데 되게 좀 잘 추스리면 추스려 달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 그랬더니 네 그냥 그렇게 얘기해서 그냥 지나왔고. 근데 그때 참 그랬어요. 구석에서 그늘 아무 데나 안 보는 데서 그 참 뭐. 근데 그때 뭐 이건 뭐 아픈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슬픔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글쎄요. 못 봤으면 내 질문 안 하는데 나는 그걸 봤으니까. 그게 이제 그때도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였을 거예요, 아마. 그게 아마 박근혜 대통령 때였죠? 네.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때였고 여전히 이제 어떤 세상에 대한 혹은 제 처지에 대한 비관이 많을 때였고 선거 지고 나서잖아요, 그게. 맞아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선생님한테 한번 약간 짜증 같은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었어요. 선생님이 아마 그 당시 선거 때 걱정하지 마라. 사람들은 모르지 않는다. 어떤 게 올바르게 가는 길인지 결국은 다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제 결과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 사람들 다 안다면서요. 막 그러고. 그리고 이제 다시 제주도에 내려가 있을 때였는데 편찮으시다는 얘기는 들었죠. 들었는데 이제 어느 날 사모님이 전화를 주셨죠. 여차저차 하다. 그러니까 뭐 올라와서 마지막에 한번 뵙는 게 어떻겠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로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날 올라왔는데 이제 집에 가니까 그때 이제 댁에 계실 때였고 몇 분이 계셨어요. 몇 분이 계셨고 선생님 좀 주무시고 계시다고 아직 누워 계시다고 해서 바깥에서 거실에서 좀 앉아 있다가 그리고 이제 보자를 해서 들어갔었죠. 그 다음에는 뭐 좀 그랬죠. 항상 뭐 사람이 이제 딱 그 대목이 이렇게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나서 좀 제가 얘기하기를 항상 좀 꺼려 하는데 그 얘기를 하면 항상 이제 감정이 좀 그러니까. 근데 그때 이제 선생님 그랬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울고 있으니까. 울지 말라고 그러시죠. 울지 말고 다음에 또 만나면 되지. 그게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해주셨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울지 마라. 다음에 또 만나면 되지. 또 만나면 되지. 국장님이 그러세요. 예? 아니, 왜 모셔놓고 왜 사람을 울려요? 우리 탁 선생이 뭐 어떻게 사람들이 보실지 모르지만 이런 분이라는 거지. 선생님과도 이런 관계가 있었고. 그래서 물어볼까 하다가 여쭤봤는데 하여튼 좋은 저도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뭐 다른 얘기 하죠? 그때가 이제 겨울 때쯤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으니까 이제 방학 기간이라서 선생님이 이제 가끔씩 이제 댁에서 이제 하고 선생님들이 그동안 알았던 지인들과 이렇게 인사들을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뵀죠, 옆에서. 그러니까 그게 한 사람의 삶을 마감하는데
몹시 아름다워 보였어요. 저는 네. 그 지금 그럼요. 말씀드리고 그럼요. 싶었던 게 선생님이 그 마지막까지도 야 진짜 선생님답게 이렇게 사람들을 또 한 번씩 이렇게 만나고 손을 잡아주시기도 하고 울거나 그러실 때는 울지 그러니까 마라. 이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 자기와 인연이 깊었던 사람들과 이렇게 작별을 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근데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걸 하시는 걸 보면서 뭐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한테는 엄청 강렬한 추억과 그렇죠. 기억을 남겨주신 거고 그렇죠. 또 선생님 입장에서도 그래도 마지막에 한 번씩 보고 가셨으니까 그런 면에서 참 다 놀라워요. 네. 맞아요. 대단한 분입니다. 그 영성이 있으신 거죠. 그런 걸 이제 영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뭐 그럼 그쪽 계신 분들이 다 말씀을 하셨고 또 뭐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종교 뭐 스님이라든가 신부님 이런 분들 중에 선생님 좋아하시는 분 많습니다. 그냥 그런 것과 일맥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가죠. 네. 그 한마디 괜히죠. 더 저기 할 거는 어. 너무 또 가라앉으니까 어.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선생님이 유머를 또 하시고 그러셔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셨다고. 위로하시는 모습이 그건 정말 감동이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선생님식 유머 있잖아요. 그 누워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발 쪽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조금씩 거동하기가 마디가. 조금 불편하시고 위에서부터 마디가 내려왔으면 그러는데, 어떡할 뻔했냐고. 그 위에서부터 내려왔으면 어떨 뻔했냐고 아래에서부터 와서 그래도 손도 잡고 얼굴도 보고 그 정말 선생님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에 정리하시는 모습까지도 사람들과 함께 또 사람들 손을 한 번씩 다 잡아주시는 그런 모습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을 한 100m에서 한 2번 뵙고 그 다음부터는 책으로 선생님을 뵀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선생님 제가 더불어서 여기 TV를 촬영하러 올 때 조퇴하고 오는 이유가 이런 말씀을 꼭 듣고 싶고 현장의 얘기를 계속 듣고 싶어서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말씀만 계속 듣고 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에요. 네. 하여튼 뭐 영성이 대단한 분이고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또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저도 그런 거에 엄청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뭐 우리 A사하고는 내가 가끔 그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예. 그 이제 뭐 청와대 생활 잠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 탁 선생 그 문재인 대통령님과는 인연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아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서가 시작이었죠. 그러니까 그 만나서 네. 근데 거기서 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탁 선생을 이렇게 발탁을 하려고 했을까? 아니 거기서는 발탁 그런 개념이 아니었고요. 이제 그 인연을 이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 그것도 이제 처음부터 정치를 하시려고 하셨던 분이 아니니까 네. 그냥 그런 자리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게 고마웠던 감사해요. 거지. 뭐 그 이후에 실제로 정치인 문재인이 되기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더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전까지는 그냥 저는 몰랐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것도 몰랐고 크게 관심도 없었고. 근데 이제 고맙다고 해서 밥 한번 먹자고 했는데 밥도 제가 아마 몇 차례 거절을 했을 거예요. 그것도 부산까지 내려가야 되고 막 이래서 번거롭고 이래서. 그런데 하여튼 이제 중간에 뭐 좀 이렇게 노력했던 분이 있어서 그렇게 인연이 시작됐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히말라야 트레킹도 이제 대선 이후에 그건 첫 번째 대선 지고 나서, 예, 지고 나서 두 번째 대선 시작하기 전에 그때 갔던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시기쯤 해서 막 선생님 그때 편찮으실 때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우리 탁 선생이 그런 어떤 정치 쪽으로의 또는 인연에 대해서 쇠기샘으로부터 뭐 당부나 뭐 격려 그런 게 있었나요? 혹시라도? 선생님 제가 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뭐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제가 얘기하는 쪽이었고 선생님 들어주시는 쪽이었고 그리고 제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되게 다 그 응원해주거나 뭐 좋아해주거나 뭐 이러셨죠. 그래서 뭐 그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운동을 하거나 뭐 도왔던 것도 선생님은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랬군요. 네. 그 저 문재인 대통령도 뭐 최근에 뭐 이것 때문에 또 뭐 좀 곤욕도 치르시고 하는데 아니 뭐 그들이 낮게 가면 우리는 하이로 가야지. 뭐 미셸 오바마가 그 얘기했다고 합니다만은 저는 그 말이 맞는 말이라서 이런 질문 드리는데 그러면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신홍국 선생님을 존경하는 건 뭐 다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 수행하시거나 이렇게 또는 청와대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게 느껴졌던 때가 있었어요? 태도가 비슷하지 않나요? 풍기는 느낌이? 그래요. 그건 있지.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그리고 뭐 본인이 연설하실 때에 인용을 한다거나 대통령이 연설을 해서 인용을 한다는 건 요즘 뭐 아무거나 막 갖다 쓰지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번 고민하고 숙고해서 하나의 연설문이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거기에 특히나 특정인의 이름이 나올 정도의 인용은 그 사람에 대한 리스펙 없이는 불가능하죠. 네, 아주 총체적으로. 뭐 이거 여담입니다만은 혹시 문재인이 드립니다라는 책 보셨어요? 저는 못 봤는데 그런 책이 있었나요? 예. 하도 뭐 선거 때 여러 번의 책이 나오니까. 아니 그 문재인이 드립니다라는 책도 나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봤는데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학생 시절 또는 뭐 대학생 시절 또는 뭐 정치에 관련이 없었던 시절에 에세이 같이 이렇게 잠깐 썼던 내용들을 사진하고 이렇게 엮어서 낸 건데 나는 엄청난 충격받았어요. 아 이게 그냥 쓸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이게 뭐 어차피 글 썼던 기억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한번 시간 되시면 읽어보세요. 또 저는 언제 꿈이 되면 그거 가서 이렇게 좀 사인 좀 받는 게 좀 꿈인데 저도 느낌이 야 이런 그 연세에 젊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을까 이런 느낌 그리고 어떤 진심이 담기고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 뭐 아까 신홍 선생님의 영성 말씀했는데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런 게 느껴지네요. 한번 그 책 보세요. 문재인이 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 절판됐는지